IR협의 리서치센터 유튜브 채널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태현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녹화하기 전에 사전에 네. 자료를 보니까 네. 랩지노믹스라는 맞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셨던데 모르겠어요. 뭔가 연구위원님이 셀렉할 것 같지 않은 기업의 느낌이 살짝 들긴 했는데 예.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은 알 법한 이제 또 기업이 됐잖아요. 네, 코로나를 맞죠. 겪으면서. 예.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그 전에 제가 이 기업을 소개하는 이유는 네. 올해가 굉장히 동사한테 되게 중요한 시기다. 오. 이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기업 선정을 했고요. 네, 랩지노믹스는 체외 진단 기업인데요. 분자 진단 검사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좀 유명한 거는 국내 최초로 NGS 유전자 진단 기술 기반의 산전 기형아 검사 진단 키트 서비스를 처음으로 상용화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PCR 진단 키트를 해외 수출하면서 매출액이 급증했었습니다. 동사는 지금 현재 성장의 활로를 클리아랩 인수를 통한 미국으로의 진출에서 찾고 있는데요. 이 점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가장 큰 강점은 국내 3,000개 이상의 병원과 200개 이상의 산부인과 전문 병원 등 최대의 병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영업력이 강하다라는 점이고요. 2023년 매출의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관련 매출과 코로나 외 매출, 그다음에 클리아랩 매출 비중이 각각 18.3%, 52.8%,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 시점에서 랩지노믹스를 바라볼 때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요인들은 뭐가 있는 걸까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 클리아랩 인수를 통한 해외 매출 성장 기대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그 개인 유전자 분석 그 경쟁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첫 번째가 시장에서 관심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랩지노믹스는 2023년도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이 최대 주주 변경이 되기 전에 2022년도에 최대 주주 변경 계획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부터 동사는 회사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미국 클리아랩 시장 진출로 방향을 정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작년 5월에 미국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8월에는 미국의 클리아랩의 하나인 QDX를 인수했습니다. 동사는 이를 통해서 해외 매출 성장뿐만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로 국내 매출 성장도 견인한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QDX 외에도 올해 내에 추가적으로 1개 내지 2개 정도의 클리아랩 인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외 진단 업체가 통상적으로 미국에 진출하는 방안은 그 FDA에서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 클리아랩 제도를 통해서 LDT 형식으로 보다 쉽게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요. 미국의 클리아랩은 클리아 액트에 의해서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서비스에서 인가를 받은 검사실입니다. LDT는 그 레버러터리 디벨롭드 테스트인데요. 이 검사실에서 자체 개발한 검사라는 의미로서 미국 FDA에서는 이 체외 진단 검사의 하나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LDT의 경우에는 검사 도중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서 FDA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체외 진단 업체들이 FDA의 진단 기기로 허가를 받기 전에 이 클리아랩에서 개발한 검사 방법에 자사의 이 진단 기기라든가 시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클리아랩 미국의 그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720억 달러입니다. 랩지노믹스는 작년 8월에 뉴저지 소재의 클리아랩인 QDX 지분의 100%를 6천만 달러, 하나 약 768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요. QDX는 총 28개의 주의 환자 및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주요 서비스 지역은 뉴욕과 뉴저지입니다. 주로 이루어지는 진단 서비스는 병리학과 코비드인데요. 작년 매출액의 각각 38%, 23%를 차지했고요. 이 외에도 위장관과
로타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매출액의 각각 16%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는 분자 진단 업체라고 했잖아요. 이 위장관과 로타바이러스 진단은 분자 진단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랩지노믹스는 이 부분의 진단 키트 교체를 통해서 동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QDX는 2022년 말 기준 자산이 약 447억 원이고요. 매출액이 664억 원, 당기순이익이 14억 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현재 QDX는 외부에서 구매한 체외 진단 제품을 사용해서 진단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랩지노믹스는 이를 자체적인 LDT로 전환해서 원가 절감을 추구하고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군을 수출을 해서 매출액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랩지노믹스가 거쳐야 할 절차가 있는데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분석적 성능 검사를 해야 되고 LDT 동등성 평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랩지노믹스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바는 LDT 동등성 평가까지 올해 상반기 내에 다 끝내고 이 QDX의 동사가 랩지노믹스의 제품을 수출하겠다. 그래서 자체적인 LDT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랩지노믹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미국 클리아랩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 여부가 될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 체외 진단 제품의 LDT 자체 테스트로서의 성공적인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QDX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동시에 원가 절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중요한 점이 LDT 동등성 평가에서 랩지노믹스 제품에 활용한 테스트의 안정성 및 유효성 입증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사와의 거래관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서두에 올해가 상당히 중요한 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올해에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 매출액이 거의 73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50% YOY 감소가 했고 영업이익도 22억 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매출액이 약 1,880억 원으로 37% YOY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6억 원으로 흑자 전환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QDX의 매출액이 온기로 반영이 되면서 2023년도 대비해서 141% 증가한 51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진단 서비스에서도 NGS의 진단 수요라든가 아니면 동사가 계획하고 있는 랩지노믹스 제품의 QDX로의 수출 이거에 의해서 매출이 2023년 대비해서 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동사가 작년도에 동속 자회사 중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데를 많이 청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코로나 진단 서비스가 굉장히 수익성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 비중이 감소를 하고 올해에도 이어질 클리아랩 인수 노력을 감안을 하면 별로 이렇게 영업이익률은 한 3.6%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은 어떤지도 들어볼게요. 네, 2024년도 예상 PBR이 지금 현재 1.0배 수준인데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과거 히스토리로 보게 되면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동사가 2024년도 PER을 경쟁사와 대비해 보면 고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미국 클리아랩을 통해서 그 매출액 증가가 어느 정도 가시화돼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랩지노믹스만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리스크 요인이 혹시 있을까요? 네, 동사의 리스크 요인은 전환 사채로 인한 오버행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동사는 사모 전환 사채를 400억 정도 발행을 했는데요. 이게 발행 시
그 전환가액이 7,796억 원이었는데 현재 1월 달에 전환가액 조정을 통해서 전환가액이 3,864억 4원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환 가능 주식수는 발행 주식수의 13.9%로 만만치 않은 물량이고요. 전환 청구 기간이 올해 1월 18일부터 2027년 12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 상승 시에 이와 같은 오버행 이슈가 동사의 주가 상승을 억누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 요인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랩지노믹스 리포트에 이제 올해 진검승부의 해다라고 표현을 네.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행보를 펼칠지 여러분들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태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이번에는 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 박선영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부해볼 기업이 MI텍입니다. 네. 저한테는 좀 생소한 기업이어가지고 네. 제대로 설명을 들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사실은 업계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네. 저도 사실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된 회사여서 좀 음.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져왔습니다. 네, 그 MI텍이라는 회사, 제가 이제 제목을 국내 비혈관 스텐트 제조 기업 해외 러브콜을 봤다라고 표현을 해왔는데요. 비혈관 스텐트 제조 쪽에 국내 회사들이 강한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좀 가장 잘하는 회사고, 글로벌 굉장히 잘하는 탑 플레이어들과 해외 그 계약을 통해서, 판매 계약을 통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는 MI텍은 소화기 내과용 스텐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외산 제품을 대체하면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동사는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비혈관 스텐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독특한 구조 및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스텐트 제품 개발을 바탕으로 생산 품목군을 다양화하였습니다. 현재 비혈관 스텐트 약 3천여 가지의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350여 개 이상의 제품을 상용화하여서 국내 및 해외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사이언티픽, 올림푸스 등과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서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향 매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FDA 승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판매 제품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매출 비중으로 보시면은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 내수가 27%, 수출이 73% 정도로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해외 수출 국가로도 보면 유럽이 28%, 아시아가 36%, 특히 일본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6% 등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사의 주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동사는 2018년 11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현재 최대 주주는 상장사인 시너지 이노베이션으로 5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로는 전략적 투자자로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1위 비혈관 스텐트 전문 기업인 보스턴 사이언티픽 홀딩이 약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비혈관 스텐트 전문 기업. 여기서 이제 비혈관이 이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좀 장점이자 차별성일 것 같기는 한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 용어 중에서 스텐트 삽입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 요새 많이 보죠. 네, 좀 자세히 이쪽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스텐트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원인으로 혈관이나 식도, 내장, 십이지장 등이 좁아지거나 폐색되는 경우에 이로 인해 유발되는 병변에 기구를 삽입함으로써 개통을 원활하게 하고 해당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그 체내 삽입형 의료기기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혈관형 그리고 비혈관용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혈관용이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보통 이제 심혈관계 질환에 있는 분들이 스텐트를 꽂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쪽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현재 스텐트 시장 대부분의 한 90% 정도는 혈관용이 차지하고 있고요. 약 10% 정도가 비혈관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비혈관용 스텐트에는 소화기, 비뇨기, 호흡기 등 비혈관계 폐쇄성 질환이 발생 시 비혈관 내에 넣어서 관의 흐름을 개선시키는 데 사용되는 기구고요.
과거에는 그 비혈관 스텐트는 말기암 환자 같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전 그리고 비침습적 시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함에 따라 소화기내과 등을 중심으로 비혈관 스텐트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서두에 이제 MR텍 회사에 대해 설명을 들을 때, 생각보다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요인은 어떤 것들이 네. 있어요? 실제 네. 투자 포인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현재도 매출 비중이 한 70%가 수출이지만 해외 수출이 점점 더 본격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좀 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I텍은 글로벌 비혈관 스텐트 의료기기 시장의 글로벌 탑5 사업자입니다. 글로벌 비혈관 스텐트 시장은 약 100여 개의 업체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쟁사들은 대부분 기계식으로 스텐트를 대량 제조하고 있으나 기계 제작의 스텐트는 성능을 개선시키거나 제품 라인업 확장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스텐트를 제조하기 때문에 동사의 스텐트는 유연성이 높아서 통로가 좁은 담도, 구불구불한 소장, 대장 등의 다양한 장기의 형태에 따라 스텐트가 잘 안착되도록 최적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차별화된 제품 경쟁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통해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탑 플레이어들과 제휴를 통해서 매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사의 해외 매출 규모가 2018년 212억 원에서 2022년 442억 원으로 4년간 연평균 약 20.2%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좀 보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일본을 비롯한 약간 아시아 쪽에서는 비혈관 스텐트 글로벌 1위 기업인 보스턴 사이언티픽사와 핸드메이드 방식의 비혈관 스텐트 라인업을 통한 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을 하고 이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동사의 제품을 일본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시장 점유율 약 34%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동사와 아까 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2023년에 약 10%의 지분을 취득하며 2대 주주가 되었고 일본 지역의 대리점 계약을 장기로 변경하는 등 그리고 판매 국가를 좀 확장시키는 등 그런 것들을 통한 해외 수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및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소화기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시경이 사실 이쪽 시장에서 가장 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시경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인 올림푸스사와 계약을 체결을 해서 판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올림푸스사가 동사의 스텐트 제품을 본격 런칭하여 유럽향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유럽 매출액이 2018년 96억 원에서 2022년 168억 원으로 연평균 약 15%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의료기기 규제가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MDR이라는 그 메디컬 디바이스 레귤레이션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서 좀 더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현재 그 CE MDR 허가를 차곡차곡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유럽 및 CE 인증 지역에 대한 점유율 확대가 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올림푸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FDA 그 승인 품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 약간은 미진한 상황이지만 FDA 승인 품목을 계속 추가하면서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향 매출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국내 해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비혈관 스텐트 기업이고요. 동사는 매년 매출액이 약 8% 내외를 경상 연구개발비 투자를 통해서 차세대 스텐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동물용 스텐트 등을 통해 그 제품을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동사가 2018년에 상장을 하면서 기존 사업과의 사업적 시너지, 사업 다각화 등의 전략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을 좀 전개를 해왔었으나 실질적으로 좀 시너지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2023년 10월 이사의 결의에 따라 해당 사업 부분의 지점 폐쇄, 중단 사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 부분에 대한 영업 종료를 통해 전사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모멘텀 저희가 3가지 요인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우선 작년 실적 좀 잠깐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 2023년 매출액이 4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5%가 감소하였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마지막 투자 포인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단 사업 인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작년 하반기에 반영이 돼서 그 부분의 매출이 이제 인식이 되지 않으면서 그 부분이 감소하였고요. 또 한 가지는 유럽의 의료기기 인허가제도 변경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럽이 과거에 MDD형 방식에서 MDR 방식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 유럽의 판매처에서 그 방식이 전환됐을 경우에 그게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2022년도에 선제적으로 동사의 물량을 좀 많이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그 가져갔던 물량을 그 재고 소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동사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2023년에 좀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올해부터는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13.5% 성장한 562억 원, 영업이익 168억 원, 영업이익률 31.9% 정도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의 주요 수출국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스턴 사이언티픽을 통한 계약 조건이 장기 계약으로 넘어가면서 작년에 일시적으로 부진했던 것들이 정상화가 작년 4분기부터 진행되면서 좋아지고 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작년에는 재고 소진의 기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다시 잘 팔 수 있는 기간으로 돌아서면서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뒤에서 하나 말씀드릴 거긴 한데 동사의 유럽 파트너인 올림푸스가 원래 국내에 태웅메디칼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기로 하면서 동사와의 그 계약이 종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살짝 있었었는데요. 사실 그 인수 계약이 없던 일로 지금 되면서 사실 동사의 제품을 가장 잘 팔고 있었던 올림푸스가 굳이 거래처를 변경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매출이 더 잘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또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까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어느 수준일까요? 네, 그 2024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한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PER 13.5배, PBR 2.0배 수준으로 코스닥 건강관리 섹터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동사와 유사한 비즈니스가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혈관 스텐트 사업이 굉장히 지금 스텐트를 하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한테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국내 회사들과 M&A 이슈가 많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이런 회사들을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우선 가져왔습니다. 앞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지금 대표적인 비혈관 스텐트 기업으로는 MI텍 그리고 태웅메디칼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양사가 국내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태웅메디칼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 달에 글로벌 소아내시경 1위 기업인 올림푸스에 약 4,900억 정도의 기업 가치에 인수되었다고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3월 달에 언론 기사에 따르면 올림푸스가 태웅메디칼의 제품 라인업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 무결성 문제로 인해 인수를 처리한다고 알려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동사와 유사한 사이즈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사이즈를 갖고 있는 회사를 이 정도의 한 5천억 정도의 기업 가치에 평가를 했다라는 부분을 좀 그래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MI텍 역시 사실은 2022년부터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사실은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 아예 M&A를 검토했었던 회사입니다. 실제 2년간 그런 기업 인수합병 계약이 추진을 했고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그 일부 국가에서 독과점 이슈로 인해서 이게 기업 인수합병 계약을 인정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업 인수합병 계약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당시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동사의 기업 가치를 약 4,600억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평가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무산되었지만 작년도에 이와 동일한 기업 가치로 10% 정도의 지분을 약 461억 원의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여전히 이 정도의 수준의 기업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사의 현재 가치를 보신다면 지금 최근 비혈관 스텐트 제조기업의 M&A 가치하고 비교시 상대적인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글로벌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M&A에 대한 기대감은 좀
계속 존재한다라고 봐도 괜찮은 여전히 거예요? 열려 있다고 저는 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수출이 70% 이상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환율 노출도가 높다는 분위기입니다. 뭐 현재처럼 사실 환율이 우상향하는 구조는 저희가 살기는 힘들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좋죠. 예, 네.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제 기업을 달아보는 데 있어서는 환율이 오를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열려 있다라는 부분 좀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M&A 이슈하고 연결되는 건데 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주주가 그 사업을 영위할 목적인 회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너지 이노베이션이고 실질적으로 2022년에도 한번 매각을 추진했던 것처럼 다시 현재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 기사에 따르면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PF와 같은 사모펀드 등을 대상으로 지분 재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기업의 입장에서 대주주의 지분 매각이라는 이슈는 원래 일반적으로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입장에서 좋은 가격으로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상승을 염두에 둔 경영 전략이 계속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는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1위 비혈관 스텐트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MI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선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